삶은 버스와 함께합니다. I was bruised and battered, I couldn't tell what I felt. I was unrecognizable. 약속, 출근, 등교, 여행.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버스에 오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매일같이 달려온 버스. 그래서 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버스 기사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유별나게 시작됩니다. 신종플루라도 걸렸을까 체온부터 측정합니다. 38도가 넘으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날 술이 조금 과했다 싶어도 버스에 오르지 못합니다. 면허증 검사는 기본입니다. 아, 이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하잖아요. 면허증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일 이렇게 보고 매일 이렇게 검사를 기사님들도 아는데 이걸 시점을 보여드려야 돼요. 예, 그래도 혹시 이제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하니까는. 이런저런 5가지 절차를 거친 뒤에야 무사히 출발. 새벽 5시에 버스가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하는 사람들을 태웁니다. 어서오세요. 버스가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중화동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가장 기다려지는 겨울. 밥벌이를 위해 찬 공기 속에 몸을 밀어 넣어야 하는 겨울 아침. 여명이 사라질 때에야 버스는 조금씩 활기를 찾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버스를 이용해온 남옥 씨는 요즘엔 더 버스가 마음에 든답니다. 버스가 요새는 편하더라고요. 그 전용차로 때문에 지하철은 오르락내락하고 환승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버스가 한 노선이 되면 환승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밀리는 길도 전용차로 가지고 쌩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사람들의 편한 발걸음을 위해 버스는 세상사에 반응합니다. 서울 풍물시장. 청계천 상인들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새로운 신설동 식구들을 위해 버스는 노선 수를 늘리고 배차 시간을 줄였습니다. 비행기지에서 빌딩 숲으로 변한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 접근도 못했던 여의도의 도로를 이젠 버스가 점령했습니다. 50여 개의 노선이 여의도를 다닙니다. 편리하게, 좀 더 편리하게. 기술은 내일도 버스에 오를 당신을 위해 발전합니다. 교통카드는 버스에서의 가장 번거로운 과정을 간편하게 바꿔놓았습니다. 버스표에서 토큰으로, 그리고 1996년에 시작된 버스카드에서 지하철 사용도 가능한 교통카드로, 지난 2004년 이후엔 마을버스와 택시까지 아우르며 참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내릴 때 카드를 대주세요. 2004년 7월 이후에 오픈한 이후로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하루에 일평균 3,50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간 130억 건에 해당하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카드 결제 처리를 저희 신교통 카드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통수단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남미 국가에 자문도 한다는군요. 가장 큰 매력은 환승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10km까지 900원, 5km마다 100원씩만 더 내면 됩니다. 덕분에 정열 씨는 한 해 50만 원씩 절약합니다. 요즘에 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먼 거리 왕래할 때 교통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환승 제도가 생기면서 환승할 때 많이 절약이 되니까 교통비에 큰 부담이 없죠. 돈만 아니라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GPS를 장착하면서 어느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정보 시스템이 도입, 서울과 연계를 맺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로, 인터넷으로 서울에서만 하루 30만 명이 이용합니다. 버스 업체에도 동일한 시스템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각 모든 보유하고 있는 노선, 차량별로 운행 이력 자료가 제공이 돼서 어느 시간대 배차 간격이 벌어졌다, 어느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좁아졌다 등등을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배차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 그리고 이곳은 서울. 앞으로 모든 도로망을 목표로 버스는 점점 더 친절해질 겁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30만 명 정도인 거를 100만 명, 200만 명 이제 그 버스, 지하철 모든 승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버스와 지하철의 정보를 연계한다든지 또 자전거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승용차 정보까지 이제 그 같이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종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도 이제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을 위해선 자기 검열도 필요합니다. 이 회사 300명의 모든 기사는 매일같이 근무 평점을 받습니다. 운행 중 모습이 무인 카메라를 통해 기록으로 남습니다. 처음 시행한 2004년엔 60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엔 20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요. 또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기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 중에 이제 기사분들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뭐 휴대폰을 받거나 이런 행동들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를 했나요?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던가 아니면은 핸드폰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회방꾼도 감시합니다. CCTV로 버스 전용 차로와 주정차 구간을 위반한 차량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된 화면입니다. 1초에 6장씩 촬영한 사진을 자동 분석해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버스의 발전. 그 초기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최초의 시내버스는 80여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살아있는 생어를 갖다 믿으시고 28년 4월 달에 서울에 10대의 15인승 버스라고 그러지만은 총 합해가 22인승 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예요. 시내버스. 당시 부영버스라고 그랬고. 그러자 이제 같은 해에 7월 달에 역시 대구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버스는 대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시내버스
정식으로 출발을 하죠. 네. (60년) 전만 해도 버스에 숯가마를 만들어 불을 떼서 운행했습니다. 한국전쟁 후엔 부서진 미군 트럭을 가져다가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효시인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도 60년대까지 개조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의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된 건 전차가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참 뭐 우습죠 뭐. 버스의 전성기, 그 화려한 시대를 살았던 버스기사 58년 경력의 송광석 할아버지. 1949년 19살의 나이에 면허를 따셨습니다. 버스기사가 대접받던 그 시절은 여러모로 재미가 있던 때였습니다. 쌀 10가마 이러면 쌀 10가만 판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당히 그 급여가 좋았던 건데요. 그죠? 그렇죠. 뭐 정말 빵 문제 해결은 제일 좋다 그랬죠. 그때 당시 이제 그 운전기사들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유, 뭐 인기라는 게 뭐 별로 처녀들을 많이 따랐어요. 하여간.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시내버스가 등장한 대구에 버스 마니아들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로 한 달에 2~3번씩 임원진 모임을 갖습니다. 진짜 마니아들입니다. 이거는 인화용지로 인쇄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버스의 그 노선 번호는 실제 있는 것들인가요? 네, 다 실제 차량이고 이제 번호판도 실제 있는 번호판을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취미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한 입 먹어보고 도로가 좀 찍. 저 모니터형이라 가지고 모니터형 수첩이랑 그 대구시에서 임명해준 모니터형 임명장 이거 가져왔거든요. 펴봐 보시겠어요? 네. 주소는 또 돌려. 오늘은 401번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대구 최초의 시내버스가 다니던 그 노선. 오른 김에 모니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무작정 내리기도 합니다. 버스는 각 노선마다 다양한 특색의 테마 여행을 제공합니다. 오늘 찾은 이 가게도 그렇게 다니다 발견한 한 곳입니다. 소박한 여행은 버스의 매력입니다. 거의 등록이 위에. 한 달 전 치제마을에 버스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하루 4번 괴산 시내로 가는 버스가 마을에 들릅니다. 40명의 주민들은 마을 잔치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도는지? 그전에는 길이 어땠나요? 아유, 경기 댕기고 맨날 그랬지. 아, 그러면 그전에는 교흥이나 이런 걸로. 네, 거기서 차 타는 데까지. 이제 새로 난 길 아니면 저쪽 저 산 밑에 있는 길까지 가려면 한 3km 정도 되지. 3km. 버스는 세상의 구석구석을 이해하며 달립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버스는 압니다. 버스의 발달을 도운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의 등장에 놀라 버스는 1000대나 대수를 늘리고
집 앞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마을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과 85년에 2, 3, 4호선이 개통되며 버스는 승객의 3분의 1을 지하철에게 뺏기고 맙니다. 1990년대엔 승객의 절반이 줄어 버스 업체들은 퍽퍽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버스 전용 차로제와 환승센터, 버스카드와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버스는 잠시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9호선이라는 공룡이 지난해 나타났고 시내버스는 올 3월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에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버스와 지하철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 안내라.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버스와의 어떤 그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보면 상생 관계에 더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버스나 우리 지하철이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끝까지 이렇게 경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스와 함께 58년을 사신 분에게 이 역사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참 요즘 사람들은 다 포기야. 세상을 제대로 잘 태어납니다. Bruised and battered, I couldn't tell what I felt. I was 15,000개의 노선에 4만 대의 버스가 오늘도 전국을 달립니다. reflection in a window and didn't know my own face. Oh brother,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 그건 바로 당신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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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